제 이름은 이병호입니다. 올해 70이죠. 대단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고요. 자식 둘 키우면서 한평생 아내 손 붙잡고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남들처럼 노후 준비 같은 거 솔직히 못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 남은 게 없더군요. 하지만 그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랑 둘이서 공원 걷고 된장찌개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우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내 손 잡고 걷던 봄날 갑자기 손을 놓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그날부터 송두리째 무너질 줄은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줬던 사람들, 제가 평생 지켜온 가족들 정작 제가 무너질 땐 아무도 제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뭘 선택하셨을까요? 거리로 나앉게 된 노인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봄볕이 창가로 스며드는 아침, 이병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6시에 눈을 뜹니다. 올해 70을 맞은 병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온화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 정영자를 조심스럽게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이며 침실을 나섭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영자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 병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응, 오늘도 날씨가 좋네. 산책 나갈 준비해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 그들이 30년째 살고 있는 이 집은 비록 낡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병호는 운동화 끈을 꼼꼼히 매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점심엔 뭘 해드릴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당신 된장찌개면 밥 한 그릇 뚝딱이지. 호호, 좋아요. 우리 병호 된장찌개는 백종원도 울고 가겠다니까요. 영자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결혼한 지 45년 이들 부부에게는 이런 소소한 대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에서 영자는 가끔 멈춰서서 꽃잎을 주워 올립니다. 참 예쁘다. 이런 날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어떤 옛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이에요. 당신이 저한테 꽃 하나 따서 주던 날 기억나요? 병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봄이었고 그때도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던 중 영자가 갑자기 고개를 숙입니다. 여보, 어지러워요. 괜찮아요? 혈압약 먹었나? 병호가 걱정스럽게 아내의 등을 토닥이는 순간 영자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아내를 병호는 간신히 받아냅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병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누군가 구급차를 부릅니다. 병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부릅니다. 영자야, 눈 떠봐요. 제발.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영자를 들것에 옮깁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병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된장찌개 이야기를 하며 웃던 그 얼굴이 이제는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병호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집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1,000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병호의 손이 떨립니다. 그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내를 살려야 했습니다. 해주세요. 뭐든 해주세요. 수술실 불빛이 켜지고 병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아침에 나눈 된장찌개 이야기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병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밤 병호는 집에 돌아가서 통장을 꺼내어 봅니다. 30년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영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사흘째 병호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의사의 말로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영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긴 했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 병호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래도 사람만 있다면, 곁에만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든 병호의 손이 떨립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 이미 1,5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활치료와 간병비까지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병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먼저 아들 이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계셔.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아버지, 지금 회사에서 구조조정 중이라 저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병호는 딸 이소은에게도 전화를 걸어봅니다. 소은아, 엄마 일로 연락드렸는데. 아버지, 저 지금 이혼 문제로 정신이 없어요. 남편이랑 재산 분할 때문에 법정까지 가야 할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빚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해요. 소은의 차가운 대답에 병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병호는 집에 돌아가서 30년 동안 살던 집을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니 집값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적금을 모두 해약하면 당장의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될 치료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영자가 깨어난 것은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예상대로 몸의 오른쪽 반신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보, 제가 집만 되는 것 같아요. 간신히 내뱉는 영자의 말에 병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집도 팔고 돈도 마련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비와 간병비, 약값이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병호가 마련한 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병호는 결국 일수사채라는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병원 근처에서 만난 사채업자는 친절한 미소로 접근했습니다. 어르신, 급한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저희는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현금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월 10%입니다. 그리 높지 않죠? 일단 3천만 원 정도 어떠세요? 병호는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치료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00만 원씩 갚으시면 됩니다. 연체되면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니까 꼭 지켜주세요. 계약서를 받아든 병호의 손이 떨립니다. 복리로 돌아가는 고리대금이라니 이것은 늪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해버린 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호는 영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우리 꼭 이겨낼 거예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영자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함께해온 부부였기에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호의 일상은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세상을 떠난 것은 사체를 받은 지 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폐렴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악화된 상태에서 병호는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던 영자는 마지막 순간 병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영자의 마지막 말은 바람처럼 사라졌고 병호는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이렇게 떠나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병호는 홀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뒤늦게 나타났지만 장례 비용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진수의 첫마디였습니다. 소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빈소에 꽃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에 더 이상 실망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병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례 비용까지 사채로 충당했고 이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사채업자의 독촉에 병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주도 못 내시네요? 연체료까지 합쳐서 이제 4천만 원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는 만큼 이자는 더 붙어요. 어르신도 아시잖아요. 결국 병호는 강북의 한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좁은 방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에서 이런 곳으로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만난 다른 거주자들은 대부분 병호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70살 노인이 이런 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처량한 일인지 병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병호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골판지와 신문지를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10,000원을 벌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우리 구역인데요. 어느 날 다른 폐지 수집상과 마주친 병호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구역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병호는 더 외진 곳으로 가서 폐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폐지를 줍네. 자식들이 뭘 하는 건지. 요즘 노인들 참 불쌍해. 나이 들어서 저런 일을 해야 하다니. 병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존경받던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시원 월세마저 밀리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이 병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월세가 2달째 밀렸어요. 이번 달 말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폐지값이 올라서 곧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장사를 하는 거라서요. 다른 방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병호는 고시원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보금자리마저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채업자의 독촉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 선생, 이자 갚으셔야죠. 다음 주 화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도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다른 방법이라니요? 몸으로 때우시던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신 갚으시던가. 사채업자의 위협적인 말에 병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호는 영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차라리 당신 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가 그토록 사랑했던 삶을,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들을 쉽게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호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폐지로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병호는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벽 5시, 벌써 수십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병호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인력사무소 직원이 병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70입니다. 70이요? 공사장에서 어르신 나이에 일하는 분은 처음 보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네, 건강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침 인력이 부족한 공사장이 있다며 병호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8만 원, 폐지를 일주일 주어서 받는 돈을 하루에 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공사장은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습니다. 병호에게 주어진 일은 철근 운반과 자재 정리였습니다.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70살 노인이 일하는 모습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 일이 만만한 게 아닌데. 20살도 안 돼 보이는 젊은 노동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병호는 이를 악물고 철근을 날랐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 8만 원이라는 돈이 절실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사채업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노동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병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집도 팔고 빚도 져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됐죠. 자식분들은 뭐 하세요? 자기들 사정이 어렵다고 하네요. 노동자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병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평생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몸이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루 일당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현장 반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병고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게 일하면 내일부터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병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아프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56만 원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사채 이자만 해도 주당 200만 원인데 일당 8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호는 더 많은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층 건물 공사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병호는 3층 높이의 비계에서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공사장에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거기 발판이 불안해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호가 디딘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철근과 함께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병호의 머릿속에는 영자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곁으로 가는 건가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병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병호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다리 인대가 파열되고 골절상도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럼 수술을 미루셔야겠네요. 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평생 절뚝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병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울한 웃음이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또 돈이 없어서 치료도 받을 수 없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사채업자는 병원까지 찾아와서 독촉했습니다. 김 선생,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어요. 다리를 다쳐서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런 사정은 저희가 알 바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안 갚으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병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몸도 성치 않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병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생고에 떠밀린 노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은 남아 있었고 병호는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병호는 목발을 짚고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탓에 다리는 여전히 아팠고 걸음걸이도 불편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월세를 2달째 밀린 상태라 방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였습니다. 어르신, 짐은 여기 보관해 드릴 테니까 다른 곳 구하시면 연락 주세요. 고시원 관리인의 말에 병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호는 목발을 짚고 근처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입장료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병고는 찜질방 앞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우산과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비만 피하고 있어요. 이런 날씨에 목발까지 짚고 계시는데 어디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찜질방비 드릴게요. 낯선 청년의 친절에 병호는 당황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젊은 분이 왜 이런 걱정을. 저도 어려웠던 때가 있어서요. 그때 도움받은 기억이 나네요. 제 이름은 정민재라고 해요. 근처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민재는 따뜻한 커피를 병호에게 건네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병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라고 합니다. 병호 아저씨, 식당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비 그치면 한번 들르세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민재의 말에 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짜로 얻어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시고요. 결국 비가 그친 후 병호는 민재의 안내로 한 그릇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15석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먹기가 어려워서. 병호의 말에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흰쌀밥, 김치와 나물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병호는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자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민재는 병호 맞은편에 앉아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병호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것이 이렇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국물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저씨도 요리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아내가 해주던 맛이 생각나서요. 손맛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병호는 영자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사연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병, 집을 판 일, 사채를 쓴 것, 공사장에서 다친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병호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거든요. 아저씨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젊은 분이 이런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요즘 자식들도 외면하는데 혹시 여기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주방 보조라도요. 제가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손이 부족해서요. 민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병호는 놀랐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다리도 이런 상태인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채소 다듬기, 설거지 같은 일부터 시작하시고요. 하루 5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병호의 눈에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줍거나 막노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리고 당분간 위층 작은 방에서 머무르셔도 돼요. 어차피 창고로 쓰던 곳이라 비어 있거든요. 민재의 따뜻한 배려에 병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식당 위층 작은 방에서 병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영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병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재보다 먼저 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병호를 보고 민재는 놀랐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일찍 오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거든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병호의 성실한 모습에 민재는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채소 다듬기와 설거지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병호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나갔습니다. 아저씨, 무 써는 솜씨가 장난 아니네요. 두께가 다 똑같아요. 아내가 항상 무는 얇게 썰어야 국물이 잘 우러난다고 했거든요. 병호는 영자에게 배운 대로 무를 썰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옆에서 지켜본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병호는 식당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손님들도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일하는 병호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반찬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병호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도 조금씩 되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병고에게 제안했습니다. 아저씨, 된장찌개 한번 끓여보실래요? 저도 아저씨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제가요? 프로가 아닌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해보세요. 병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영자가 하던 방식 그대로 된장을 풀고 무와 양파, 두부를 넣어가며 천천히 끓였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된장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를 넣을 때 불을 약간 줄여야 하고 병호는 영자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국물을 맛본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손맛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그냥 아내가 해주던 맛이에요. 아저씨, 이거 메뉴로 올릴게요.
정말 대박이에요. 민재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호표 된장찌개가 메뉴판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손님들도 한번 맛을 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국물이 정말 깔끔하면서도 진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손님들의 호평이 이어졌고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병호의 된장찌개를 드시고는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맛죽은 우리 엄마 맛이랑 똑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드셔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병호는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요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방송국에서 한 그릇 밥상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70살 할아버지가 끓이는 된장찌개로 유명해진 식당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호 어르신, 언제부터 요리를 하셨나요? 요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신 아내가 해주던 맛을 따라 해본 것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머니 손맛 같다고 하시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정성이죠.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껏 끓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후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부터 병호의 된장찌개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민재는 병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와 함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아저씨 없이는 이 식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요? 그런 큰일을. 아저씨가 있어야 진짜 한 그릇 밥상이에요. 함께 해주세요. 병호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폐지를 줍던 자신이 이제 식당 공동사장이 될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봐요. 그날 밤 병호는 영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르쳐준 된장찌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사채업자들의 독촉도 이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니. 병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가져다 준 기적이었습니다. 지역 방송에 병호의 사연이 나간 지 며칠 후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이진수였습니다. 병호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니? 방송 보고.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진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병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진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아드님이시죠?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야기하세요. 병호는 진수를 데리고 위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수는 초라한 방 안을 둘러보며 더욱 죄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지내시다니 정말 죄송해요. 됐다.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정말 자식 같지 않았어요.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을 핑계로 아버지를 외면했던 것, 어머니 장례 때도 돈 걱정만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생각만 하면 너무 죄스러워서 잠도 못 잤어요. 방송 보고 나서는 더욱 그랬고요. 병호는 조용히 들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사과가 진심인 것은 느낄 수 있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딸 이소은도 찾아왔습니다. 진수와 함께 온 소은은 5살 된 손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지은이가 병호에게 달려왔습니다. 병호는 처음 보는 손녀를 안아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혼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소홀했어요. 소은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지은이와 둘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했어요. 할아버지가 요리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봤다고요. 지은이의 말에 병호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었습니다. 지은이 된장찌개 먹어볼래? 네. 할아버지가 만든 거 먹어보고 싶어요. 병호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진수와 소은 그리고 지은이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맛, 엄마 맛이네요. 소은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못났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야. 병호의 말에 진수와 소은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아빠랑 엄마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은이의 순수한 말에 병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자주 뵈러 올게요. 지은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요. 그래라. 하지만 갑자기 효자 노릇하려고 하지는 마라.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병호의 말에는 서운함과 동시에 자립에 대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호는 결심을 했습니다. 진수와 소은에게 연락해서 함께 영자의 산소를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하러 가자. 너희들이 다시 왔다고 말씀드리러. 산소 앞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병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왔어요. 진수와 소은도 어머니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엄마, 지은이 데려왔어요. 손녀 한번 보세요. 지은이는 할머니 산소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할아버지가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줘요. 그 순간 병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자도 자식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 엄마도 마음 놓으실 거야. 산소를 나서며 병호는 진수와 소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아버지. 뭐든지 말씀하세요.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자. 각자 자기 삶을 책임지면서 가끔씩 얼굴 보고 지내는 거야. 진수와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과의 화해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병호와 민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은 이제 된장밥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병호의 된장찌개를 중심으로 한 메뉴들이 인기를 끌면서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된장찌개 주문 들어왔어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병호는 이제 완전히 주방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우리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재는 항상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손님들이 모두 아버지 요리에 반했어요. 고맙다, 민재야. 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병호는 이제 민재를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진수와 소은이 지은이를 데리고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병호가 가장 좋아하는 손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우리 지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까? 와, 좋아요. 지은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병호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요리 연구가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병호 선생님, 선생님의 된장찌개 비법을 책으로 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책이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아내가 해주던 대로 하는 것뿐인데 그게 바로 진짜 손맛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맛이거든요. 결국 병고는 요리책 출간을 승낙했습니다. 영자와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그 맛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식당 수익으로 빚을 모두 갚고 이제는 제법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일어서실 줄 몰랐어요. 마지막 돈을 갚으러 온 사채업자도 감탄했습니다. 병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해봐야 아는 거더라고요. 어느 가을날 저녁, 병호는 민재와 함께 식당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재야, 너 덕분에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고마워. 저야말로 아버지 덕분에 식당이 이렇게 유명해졌죠. 저희가 서로 도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줬잖아. 그때 비 맞고 있던 나한테. 두 사람은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 큰 식당으로 확장해 볼까요? 체인점도 내고.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욕심내면 안 돼. 병호는 현재의 소소한 행복에 만족했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병호는 영자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우리 된장찌개가 사람들 삶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어요. 자식들도 다시 돌아왔고 민재라는 좋은 아들도 생겼어요. 사진 속 영자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지 걱정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병호는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국물을 우렸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으러 올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맛있는 된장찌개 준비했어요. 병호의 밝은 인사말이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병호는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병호 씨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 인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식당 벽에 걸린 작은 액자에는 병호와 영자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재, 진수, 소은, 지은이와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가져다 준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에게 외면당한 한 노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단지 된장찌개 한 그릇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